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시조 한 수를 좀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시조고요. 이 성산문이라는 인물이 지었어요. 여러분 성산문은 잠깐만 펜을 바꿔놓고 네, 지우고 할까요? 네, 성산문은 사육신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육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세종이 있었죠? 세종이 있었고, 그 다음 세종 뒤에 문종이 있었고, 문종 뒤에 단종이 있었고, 여러분 다 조선시대 왕이 어떻게 되는지, 왕위가 어떻게 계승이 되어 있는지,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암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좀 따라가 본다면, 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의 장자가 이제 문종이 된 거죠. 장자가 문종이 됐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 뭐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식들이 있었고 장자가 굉장히 병약했대요. 그리고 수양대군은 굉장히 그 호방하고 무인 기질이 강한 그런 인물이었고 대단히 이제 야심찬 인물이었었고 안평대군은 반면에 문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가장 세종을 닮은 아들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쓴 뭐 글씨체라든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아무튼 예술가적인 그런 자질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주변의 신하들이 이제 막 그 왕자들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자들에 따라서 막 이렇게 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종의 아들들이 좀 특히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이런 아들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큰아들은 조금 병약했었고 어쨌거나 이제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줬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이제 문종이 된 거죠. 그리고 문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그의 또 큰아들이 단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래서 세종이나 문종이나 모두 다 이제 그 유언처럼 신하들을 불러놓고 제발 이 큰아들인 단종, 이 어린 왕을 좀 잘 보필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나 문종을 따르던 충신들은 굉장히 이제 수양대군에게 눈을 이렇게 불을 켜고 저 사람이 혹시라도 무슨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이제 휙하니 이제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는 야심은 없나 보다. 그냥 조카가 왕이 되었으니까 잘 보필하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2년 정도 중국에서 칩거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수양대군이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야심을 드러내서 일으켰던 난리 쿠데타 그게 바로 개유정난이에요. 그래서 그 개유정난에서 단종의 가장 큰 이제 그 어떤 뒷배경이라고 했어야 할 수 있었던 김종서 그때 당시 육진을 개척했던 세종 때 여진족을 막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던 그런 굉장히 호탕한 문인이면서도 장수이었던 이 김종서 장군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뭐 그리고 그 날만 뭐 그 이제 단종을 따르던 그런 충신들을 궁궐로 밤에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궁궐의 문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작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들어오면 죽이고 이래가지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그날 밤에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역모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신의 동생이죠. 안평대군을 유배 보냈다가 결국은 유배지에서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1453년인가에 이제 개유정난이 일어났고 1455년인가에 이제 단종 뒤에서 단종을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부리던 수양대군이 드디어 왕이 되죠.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세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산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기다렸던 거예요. 그 개유정난이 일어났을 당시만 해도, 뭐,
뭐 그냥 그런 일이 있겠거니 뭐 정말 역모가 있었나 뭐 요 정도 수양대군이 한 말이 맞나 뭐 요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세조가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자기가 단종을 몰아냈죠. 단종을 이제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요. 유배 보내고 이제 세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던 왕을 조카죠, 조카를 수양대군이란 삼촌이 이렇게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교적으로 유학에서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산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신하로 있었어요. 이제 세조가 왕이 되었고 세조의 신하로 있었지만 세조가 주는 녹봉을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대로 창고에 쌓아뒀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시 단종을 복위시킬 것을 꿈꿨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조가 어느 날 이제 잔치를 열 때 이때 이제 뒤에 무인들이 이제 이렇게 왕이 잔치를 열 때는 칼을 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왕을 호위하는 이제 호위 무사들만 칼을 들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산문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였거든요. 그래서 유흥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 세조의 뒤에 칼을 차고 호위 무사로 설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조를 제거하기로 그리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기로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몄던 거죠. 역모를 꾸몄던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날따라 그 잔치가 열리는 그날따라 세조가 뒤에 호위무사가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가 말하자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든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킬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역모라고 알리는 고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김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역모를 가담했다가 두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고변을 하게 되거든요. 고발을 받아가지고 이 역모에 참여했던 주축이 됐던 6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성산문이에요. 그래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지울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조와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되는 중국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국의 인물들이 누구냐? 그 중국의 인물들이 바로 백이와 숙제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중국의 지조의 대명사. 네. 네. 네, 지조절개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서 우리나라 양반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이니까 좀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음에서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백이와 숙제 네, 백이와 숙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텍스트를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여기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주나라가 있었고 주나라는 이제 은나라가 천자의 나라였었고요. 중국은 천자의 나라랑 제후국들이 있었잖아요. 주나라가 이제 제후국이었는데 은나라에 이제 왕이 이제 거의 은나라 멸망기인 거죠. 은나라의 천자가 굉장히 막 엄청난 뭐 주지응님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아주 악독한 폭군이었던 거죠. 이 주나라가 있었고 제후국이 있었는데 주나라 문왕이 죽고 아들인 무왕이 그 자기 아버지의 위패를 술에 싣고 은의 주왕 폭군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이 천자인 거야 그때 당시에. 주왕을 정벌하려 가려는 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이와 숙제가 탁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의 장래 문왕을 말하는 거죠. 문왕의 장래가 끝나기도 전에 병사를 일으키는 건 불효고 신하야. 왜냐하면 주나라는 그때 당시에 은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천자의 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주인을 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은 불인이다. 인하지 않은 것이다. 불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말렸지만 무왕은 듣지 않고 출정해서 은을 멸망시키고 주의 지배를 확립했어. 그러니까 은나라 천자의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요. 주나라 제후국 그 밑에 나라였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가
나라가 중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천자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런데 주의 녹이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자가 주는 월급이야. 그 녹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어떻게 했냐? 수양산이에요. 수양산에 숨어 살며 고사리를 해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조와 관련해서 기억하고 가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백이야 숙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제후의 나라였던 주나라의 왕이 자기 주군이었던 은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중국 천하를 지배하면서 주나라에서 신하로 받아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 주임금은 어떤 임금이다. 불효하고 불충하고 불인한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거부하고 어디로 들어갔다? 네, 수양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산나물을 그냥 캐서 먹은 거죠. 근데 산나물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그걸 조금씩 먹다가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조와 절개, 뭐 충절해도 좋겠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한 임금만을 섬기는 불변하는 마음이야.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걸 지키다가 결국 굶어 죽었던 그런 인물들이 누구다? 백이와 숙제다. 이들이 어느 산에 은거했다? 수양산에 은거해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요 시조를 바라보셔야 된다. 성산문이란 사육신이 이 백이와 숙제를 가져다가 자기 시에서 어떻게 써먹었는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제 시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이 시조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세 줄이라는 걸 가지고 알 수 있어. 여러분 첫 번째를 뭐라 그래? 첫 번째 줄을 초장, 중간, 중장, 마무리, 종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3장을 우리가 시조라고 얘기한다. 3장, 또 구는 몇 개죠? 시조는? 구는 6개다. 음이달락이 끊어지는데 여러분 6개의 구로 끊어져 있어. 수양산을 바라봤어. 그리고 이제는 백이와 숙제야. 백이와 숙제를 하나노라, 원망하노라 이렇게 두 번째고 굶주려 죽었어야지. 하나 더 끊어지고 채미도 하나인 것인가. 곧 산나물은 왜 캐먹었는가. 네 번째고 비록 풋것이지만 다섯 번째고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난 것인가. 이렇게 의미를 끊어보면 6개의 구로 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3장의 6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음보율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조 음보율? 네, 사음보죠, 사음보. 무슨 말이야? 한 장이 4개의 마디로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음보율. 자, 한번 쌤이랑 끊어볼까?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랄 하나노라. 자, 몇 개의 마디? 4개의 마디가 나왔다. 주려 죽은 진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4개의 마디 나왔다. 보이시죠? 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사음보율이라고 말한다.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귀니따해 낫다니 이렇게 4개의 마디로 끊어지는 거 사음보율입니다. 자, 이렇게 음보가 나올 때 짝꿍이 되는 거 뭐다? 짝꿍이 되는 건 음수율이다. 음수율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한 마디 안에 있는 글자 개수가 반복되는 거야.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들이 반복되는 거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수양산 글자 개수 몇 개? 3개. 바라보며 4개. 이제를 3개. 하나노라 4개. 주려 2개. 주구run찐들 4개. 채미도 3개. 하나인 것과 4개. 보이시죠? 비록의 3개. 푸세의 것인들 5개 이상. 귀니따해 4개. 낫다니 3개. 자, 글자 개수 확인되시나요? 자, 글자 개수가 시조를 가만히 봤더니 이 음수율이 사음보율일 때 음수율이 글자 개수가 3개, 4개 반복되지 않으면 4개, 4개가 반복되는 게 제일 많았어. 그래서 사음보율의 짝꿍이 되는 음수율은 3, 4, 5군 4, 4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시조의 두 번째 특징이야.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3장
6구에 글자 개수세 보면 45자 내외거든요. 3장 6구 45자 내외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사음보율의 3, 4, 5군 4, 4조의 음수율. 자, 개념 이해되셨죠? 마지막 특징이 종장에 있습니다. 자, 종장에는요. 종장의 첫 구절에, 첫 마디에는 무조건 네 글자도 오면 안 되고 두 글자도 오면 안 되고 무조건 세 글자가 왔어요. 비록에 이렇게 세 글자가 오고 두 번째 마디에는요. 5글자 이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성산문이 지은 이 시조에도 글자 개수가 6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종장의 첫 구절에 3음절, 두 번째 구절에 5음절 이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시조의 세 번째 형식적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조선 전기 양반 시조인 평시조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평시조의 시조의 특징, 선생님 3개 정리했어. 자, 평시조, 형식적, 특징 3개. 다시 정리해봐, 여러분. 뭐라고? 3장, 6구, 45자, 내외.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다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음보율의 3, 4, 혹은 4, 4조다. 그리고 종장 첫 구절은 3음절 세 글자란 뜻이에요. 고정이고 두 번째 구절은 5음절 이상이야. 요게 이제 시조의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선생님 이거 지울 거야. 여러분 필기 다 됐나요? 네, 선생님 이거 확 지워버릴게요. 그냥. 네, 확 지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하나노라 원망하노라 이렇게 선생님 해석했어요.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별표 3개 무슨 뜻이야? 백이와 숙제의 줄임말이야. 백이와 숙제를 원망했대요. 오, 이상하다. 수양산 어떤 산이었죠, 여러분? 여기 수양산에 숨어 살며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던 백이와 숙제가 그랬던 산이잖아요. 그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원망한대요. 그런 자기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 그 이유를 중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굶주려 죽을 찐들, 굶주려 죽었어야지 채미, 네, 산나물을 채미도 하나인 것과 묶어서 산나물을 캐먹었는가? 켈체자거든요. 산나물을 캐먹었는가? 설이죠, 설이. 그러면 이 설이 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굶주려 죽었어야지 산나물을 캐먹었는가? 그 말은 산나물을 캐먹으면 됐다, 안 됐다? 산나물 캐먹는 거, 산나물 캐먹은 거, 잘못!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장과 중장을 엮어보면 왜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가 운거하다가 굶어 죽었던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비판했다? 원망했다? 왜? 굶주려 죽었어야지 왜 고사리 캐먹었어? 고사리도 캐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록에 푸세의 것인들, 푸것이지만 푸세의 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 미죠, 미. 산나물이죠, 산나물. 고사리. 푸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난 것인가? 여러분 옛날 이 절대군주제 하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 그러니까 지금 수양산에 숨어 들어가서 이 주무왕의 녹을 받는 것을 거부했잖아. 그리고 이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는데 그 땅도 누구 거야? 성산문의 생각에서는 주무왕의 것이야. 그 땅에서 난 고사리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거야? 주나라 무왕의 것이지. 그러니까 비록 주가 주는 그 무왕이 주는 녹을 받진 않았지만 그 월급을 받진 않았지만 고사리를 캐먹은 것도 주나라 무왕의 것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네는 정말 철저하게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원망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산문 선생님 표현상 특징 먼저 보면 상식 뒤집기를 했다. 뭐 기발한 발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 전통적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죠. 백이와 숙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 중국의 인물들이다. 지조, 절개, 충절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가야 되는 인물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야. 이게 상식인데 이런 백이와 숙제를 비판해 오히려 자기 시에서. 그래서 효과
그들보다 뭐가 더 강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내가 더 지조가 굳어라는 것, 화자 자신의 저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식 뒤집기, 기발한 발상을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네, 중의적인 표현이 쓰인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시의 본문이랑 매칭해서 내신 문제로 낸다 그러면 반드시 내는 문제는 사실은 요 중의죠. 그래서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수양산, 네,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이죠. 아까 우리 다음 백과에서 봤어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대군 일대 이름이 뭐였어? 수양대군이야, 수양대군. 그래서 여기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미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중이라는 건 의미가 두 개야, 두 개.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됐죠? 와우, 대단하다, 성산문. 그죠?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은거했고 마침 수양대군을 비난하고 싶었어. 이렇게 중의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잼이 고사리를 캔다 라는 뜻이면서 무슨 뜻이기도 하다? 주무왕이 주는 녹을 받는 것. 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수양대군,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받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성산문이 세조가 왕위에 들어서면서부터 받은 월급은 다 어떻게 했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달수 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 그렇게 했던 거지. 그치? 푸것이라는 거, 고사리를 의미하면서, 아주 작은 월급, 임금이 주는, 관리에게 주는 월급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도 나 받지 않겠어. 그래서, 아주 굳은 절개, 새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가 된 겁니다. 됐죠. 네. 성산문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세조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가 주는 녹봉, 그가 주는 정말 어떤 사소한 월급, 뭐 정말 쌀 한 톨이라도 그가 준다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정말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시조, 그리고 자신의 지조를 부각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조절개의 대명사였던 중국의 백이와 숙제를 가지고 와서 아주 상식 뒤집기,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절개를 부각하는 그런 시조 한 수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네, 이해 잘 되셨죠? 여러분, 고전 시간은요,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네,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학원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테스트 할 거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다운받아가지고 해석부터 테스트 다 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